면역항암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한길 전 국회의원의 사례처럼 전이된 암 환자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이지만 그 효과가 일부 환자에만 국한된다는 문제점을 여러 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환자가 면역항암제에 잘 들을까요? 그 선별을 위하여 현재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예측 인자를 46부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. 그것은 암의 PD-L1 발현이 양성이고 TMB와 MSI 수치가 높으면 면역항암제 효과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PD-L1 음성암은 면역항암제 효과가 없는가?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암의 PD-L1 발현과 면역항암제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이지만 PD-L1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PD-L1은 항원 제공세포라는 면역세포의 표면에 있는 인자입니다. 이 세포는 CTL이라는 암 살상세포의 활성을 조절합니다. 이를 위하여 항원 제공세포는 PD-L1뿐만 아니라 B7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. 몸에 암이 생겨서 CTL 활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원 제공세포의 B7이 CTL의 CD28에 결합합니다. 그러면 CTL이 활성화되어 암 살상력을 획득하고 암세포를 죽입니다. 그러다가 암이 제거되어 더 이상 CTL 활성이 필요 없게 되면 항원 제공세포는 PD-L1으로 CTL의 PD-1을 잡습니다. 그러면 CTL은 활성이 꺼져 암 살상력을 잃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6부와 17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CTL의 PD-1에 PD-L1이 결합하면 CTL이 활성을 잃는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가 PD-L1을 도용할 수 있다고 17부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. 이렇게 PD-L1을 발견하는 암을 PD-L1 양성암이라 합니다. 이 경우 활성화된 CTL이 암세포를 공격하려 다가오면 암세포는 항원 제공세포처럼 PD-L1으로 CTL의 PD-1을 잡아 CTL 활성을 꺼버립니다. 그 결과 CTL은 암 살상 능력을 상실하여 그냥 떠나고 CTL 공격을 피한 암세포는 계속 생존합니다. 이 경우 PD-L1은 몸의 면역체계에 저항하는 암세포의 반격수단인 것입니다. 이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PD-L1이 CTL의 PD-1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은 PD-1 혹은 PD-L1에 결합하는 항체를 개발했습니다. 이런 항체가 붙으면 이들의 방해로 PD-1, PD-L1 결합이 불가능해져서 암세포는 더 이상 CTL의 활성을 끄지 못합니다. 그 결과 CTL은 계속 활성을 유지하며 암세포를 공격하여 죽이므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. 이렇게 PD-1 혹은 PD-L1에 결합하여 CTL 활성을 유지해주는 항체들을 PD-1 계열 면역항암제라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그냥 면역항암제라 부르겠습니다. PD-1에 결합하는 면역항암제로는 펜브롤리주맙과 니발루맙이 있고 PD-L1에 결합하는 것으로는 아테졸리주맙, 아벨루맙 그리고 드발루맙이 대표적입니다. 그런데 모든 암이 PD-L1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. 환자에 따라 PD-L1을 발견하지 않는 PD-L1 음성암도 있는데 이런 암은 당연히 CTL 활성을 끌 수가 없습니다. 즉 PD-L1 음성암은 PD-1, PD-L1 결합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암입니다. 그러므로 PD-1, PD-L1 결합을 차단하는 면역항암제가 PD-L1 음성암에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였고 실제로 면역항암제는 PD-L1 양성암에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. 이것이 그런 연구 중의 하나인데 중국 연구진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. 여기서 연구자들은 진행된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 3,104명의 치료 사례를 모아 암의 PD-L1 발현 여부와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는 면역항암제가 기존의 치료법보다
PD-L1 양성 그룹의 사망 위험은 23% 줄였지만 음성 그룹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진행된 3중 음성 유방암을 면역항암제로 치료할 때는 PD-L1 양성 환자 선별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. 이와 유사한 결과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니발르밥, 즉 옵디보의 효능을 분석했을 때도 보고되었습니다. 이 그래프는 PD-L1 양성과 음성 환자들을 니발르밥으로 치료했을 때 암이 완전 혹은 부분 간회된 환자의 비율, 즉 치료 반응률을 나타낸 것입니다. PD-L1 음성 그룹은 치료받은 환자의 11.8%가 치료 효과를 나타냈으나 양성 그룹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7.7%가 효과를 보였습니다. 이 결과는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PD-L1 양성이 면역항암제 치료에 유리함을 제시합니다. 자, 그러면 면역항암제 효과가 PD-L1 양성에도 더 잘 나타난다는 주장이 모든 암에 다 해당될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암의 종류에 따라 PD-L1 양성과 음성에 관계없이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신장암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. 이것은 스페인 연구진이 전이성 신장암 환자에서 PD-L1 발현과 면역항암제 효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2020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. 이 연구에서 분석한 환자 수는 4,635명이었습니다. 이 중 절반가량은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한 기존의 표준치료를 받았습니다. 연구자들은 이 두 그룹의 생존율을 비교하여 위험비를 계산했습니다. 그 결과 면역항암제 치료 그룹의 위험비는 0.73이었습니다. 여기서 위험비는 어려운 통계 개념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나 그냥 간단히 기존의 표준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사망할 위험을 1로 본다면 면역항암제 치료 시에는 그 위험이 0.73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 결과는 전이성 신장암을 면역항암제로 치료하면 기존의 치료보다 환자 생존에 유리함을 의미합니다. 그 다음 연구진은 면역항암제 치료군을 PD-L1 양성과 음성군으로 나누고 기존의 표준치료군과의 사망 위험을 비교했습니다. 그 결과 PD-L1 양성군의 위험비는 0.68, 음성군은 0.73으로 나왔습니다. 이것은 전이성 신장암을 면역항암제로 치료하면 PD-L1 양성과 음성 모두 기존의 표준치료보다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 PD-L1 양성과 음성 중 어느 것이 더 생존에 유리했을까요? 통계 분석 결과 이 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, 즉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. 이것은 PD-L1 양성이든 음성이든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비슷함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전이성 신장암에서는 PD-L1 양성 여부가 면역항암제 치료를 위한 주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의 서두에서 던진 질문, PD-L1 음성암은 면역항암제 효과가 없는가? 에 대한 답은 암이 발생한 장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. 어떤 암은 PD-L1 양성 위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암은 양성과 음성 모두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. 이 첫 번째 경우에는 PD-L1 발현 검사로 양성암을 선별하여 면역항암제 치료를 하도록 보건당국이 권장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PD-L1 발현 검사를 요구하는 암으로는 이미 소개한 3중 음성 유방암, 비소세포 폐암 외에도 식도암, 요로장피암, 두경부암, 자궁경부암, 위암 등이 포함되고 PD-L1 양성과 음성 모두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는 신장암, 간암, 대장암, 흑색종, 자궁내막암 등이 있습니다. 이렇게 PD-L1 양성 여부가 치료 효과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PD-L1 발현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로 면역항암제 치료 대상 환자를 선별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에는 암의 MSI 수치만 높아도 면역항암제 치료를 실시한다고 46부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PD-L1 음성암이 어떻게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환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PD-L1은
원래 항원 적응세포에 있다 했습니다.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항원 적응세포가 PD-L1으로 CTL 활성을 끄는 것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CTL 활성이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활성화된 CTL의 작용으로 PD-L1 음성암도 제거되리라 생각됩니다. 이상으로 암의 PD-L1 발현 여부와 면역항암제 효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이 관계는 획일적이지 않고 암의 종류에 따라 PD-L1 양성 위주로 치료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또한 면역항암제 효과는 PD-L1 외에도 암의 유전자 변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46부 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추가적으로 더 있으리라 예상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. 이런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면역항암제 치료 전략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